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11장 경영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1절에서는 영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그 영업관리 측면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역회사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의 조직체이므로 무역 업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관리 원칙과 전략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영업과 회계, 세무, 재무, 인사 등의 각 부문별을 무역기업의 운영 현장에서 지침이 될 만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기업은 취급되는 아이템별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시장 동향과 수요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하게 돼 있죠.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업을 전개하면서 업력을 쌓게 되면 일정한 전문 분야로 특화해 나가게 됩니다. 전문 기업으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일관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 기획입니다. 아이템별로 수요 예측과 판매 전략에 대한 수립, 다음에 계약과 주문 관리, 다음에 시장 관리 등의 활동을 우리는 영업 기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무역기업이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의 전문적인 공공기관의 자문과 지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매입 매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늘어나고 매출처, 바이어나 혹은 매입처, 공급사가 많아지면 매출에 대한 실적 관리와 납품 및 선적 관리, 그다음에 대금 수금과 지급, 그다음에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표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과정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객 관리입니다. 무역에서 고객 관리는 주로 바이어 관리를 말하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무역의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적이 끝난 뒤에도 주기적으로 바이어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서 수요 예측과 또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바이어의 지속적인 구매 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거래 초기부터 대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소량 구매를 해본 다음 수출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제품의 품질과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 본격적인 대량 구매를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규 바이어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구매를 계속하는 바이어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영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경영 기획에 관련된 영상과 사례로서 알아보는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전략,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경영 기획, 마케팅과 영업 직무 분석,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 관리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절 회계 및 세무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회계 관리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회계 활동의 결과로서 정리되는 장표는 내부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지표이지만 또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영 결산 장표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세무신고나 정부의 정책 사업 지원을 받을 때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때 또는 투자 유치 등의 거의 모든 기업의 대외 활동에서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서 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기업 경영자들은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표 정리 등의 회계관리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기업 회계는 복식부기로서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수임료를 지불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또 수임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무역기업들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역기업 경영자들은 직접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회계상의 기본 원리와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익히며 수임된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회계의 기업의 회계 관리 상태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말 결산을 하고 세무당국에 보고한 이후에는 회계장부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나 세무사 한 명이 수십 개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관리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장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결산 시에 상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무역기업 경영자들은 회계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수임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수시로 상담을 요청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1년간 총 수입 금액에서 원가 등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국세가 세율이 6%에서 42%까지가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부에 의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지방세도 별도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상품이나 거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차감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할 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임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상여금 등의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고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는 첫 번째가 법인세인데요.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내, 보통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를 하는데 법인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25%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도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 공급가액 곱하기 10%를 매출세액을 만들어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1년에 4번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도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대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후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고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역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의 구매량과 판매량 간에 접점이 없도록 최정량의 재고를 보유하는 활동이 바로 재고관리입니다. 인벤토리. 수출에 있어서 바이어로부터 선주문을 받고 공급사,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고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최소 구매 수량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입하였거나 또는 국내 공급이나 판매가 차질이 생기면 재고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재고가 없을 경우에 판매 차질로서 매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적정 재고량 이상의 재고 보용은 비용 요소이므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수불 관리나 실물 재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 예상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량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재고는 회계 처리상에서 기업 평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실제 재고 조사된 결과와 장부상의 기록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 장기 보유한 재고 중에 마모나 파손 등으로 상품성을 상실하거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서 수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간 회계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일정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월달하고 4월달하고 7월달, 10월달은 부가세 확정 신고, 그 다음에 3월달에는 법인세,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세무 관리에 관련돼서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세무 회계 관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의 영상을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금 관리인데요. 무역기업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운용을 위해서 일체의 대내외적인 관리 활동을 우리는 재무 관리, 파이낸셜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중이 큰 자금 관리와 기타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관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무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량을 분석하고 조달하며 운용을 위한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내부 자금의 활용이나 주식이나 사채 등의 외부 조달, 또 현금 흐름의 관리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무역기업의 경영자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사업 여건의 변화 속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경영 성과를 예측하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적절한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성과 시장성이 좋은 아이템으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의한 자금 흐름이 막히고 나면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매입 매출 관리 장표를 연간, 월간 캐시플로우나 월별 결산서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재무 활동 중에 첫 번째, 환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화의 환율 변동에 의해서 무역기업의 경영 성과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환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수입 원가 산정 시에 환율 변동의 위험 변수를 고려하거나 여러 거래처와의 결제 통화의 종류를 분산해서 위험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물한 거래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무역보험공사 K쇼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관리입니다. 무역기업의 거래처인 바이어나 셀러는 모두 해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며 거래처와 자주 연락을 취하고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등의 경미한 이상 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 신용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서 대금 결제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경우라면 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국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대량 거래의 경우에는 분할 결제를 적용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지원과 재무제표 관리입니다.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은 수출을 장려하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출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자금 대출 이외에도 각종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상담회 지원 사업 등의 부수적인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지원 정책은 항상 수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신청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실적 관리 및 재무 지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무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 계획과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재무 비율 관리의 영상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채용과 개발입니다. 무역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조직의 인적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업은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런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강박이나 외국어, 또 도전 정신과 열정 등이 바로 인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용된 인재가 조직에 잘 적응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에게 부족한 자질과 역량을 교육시켜주며 또 개발시켜주면서 조직의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역기업은 비용 절감과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직원에 대한 채용과 그다음에 교육, 개발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 시책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가와 성과 배분입니다. 기업은 직원에 대해서 업무 수행 태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경영 성과 배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과 승진 등은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기여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평가와 성과 배분에 대한 기준과 체계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대 보험 및 복리후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과 복리후생, 노무관리에 대해서 초기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기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대신해서 맡길 수도 있고, 또 초기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접 인사 노무 관리 업무를 대표자가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인사 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정 기준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부당 노동 행위 등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이나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제소하는 경우 의외로 경영 장애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4대 보험과 법정 최소 복리후생 기준에 대해서도 세무회계를 수임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인사 노동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회계 수임 계약 시에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임할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인적자원 관리 기초, 그다음에 인재 육성 전략, 그다음에 중소기업 격리가 하는 인사 업무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역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